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잔기침, 또 마른 기침 등 만성적으로 기침 달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오래된 감기겠거니 하면서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만성기침과 폐렴으로 정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만성기침, 또 폐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바로 연락 주세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호흡기내과 안창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주제가 바로 이 기침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이 기침은 이 감기만 걸려도 금방 잘 나오고 또 이 찬 공기 오래 쐬도 잘 나오는 되게 흔한 증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침이 조금 오래 가거나 하면 큰 질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던데 이 얼마나 심각성을 보이면 또 오랜 기간 기침이 진행이 되면 만성 기침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만성 기침이라 이제 2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네.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진료소에서 보면은 그와는 반대로 한 1, 2주만 돼도 이제 환자분들이 기침 오래요, 만성 기침 아닌가요 하고 오시는 분도 네.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1년 내내 기침을 하셨는데도 본인이 만성 기침인지 모르시고 나중에 자제분들이나 이제 사모님 손에 이끌려서 네. 진료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3주 미만인 경우에 이제 급성 기침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상기도 감염에 의해서 네. 이제 생기는 기침이고요. 3주에서 8주 사이를 이제 아급성 기침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감염 후에 기도가 이제 과민성이 생겨서 좀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주 이상, 2개월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를 저희가 네. 만성 기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감별을 해야 될 질환을 의심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2개월 이상 기침이 계속됐다라고 하면 이 만성 기침을 의심하고 병원을 좀 방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앞서서 이 급성 기침, 또 아급성 기침, 이 만성 기침까지 기침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이 만성 기침일 텐데 이 만성 기침 어떤 이유로 이 2개월이나 기침을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성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된 게 있습니다. 통계를 조사한 결과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보통 한 40% 이상 차지하는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는 이제 후비로 증후군이라고도 이제 알려져 있었고요. 네. 이제 목 뒤로 넘어가는 코가래 때문에 이제 목이 자극이 돼서 기침이 생깁니다. 이제 다음 원인으로는 이제 한 32% 정도 차지하는 천식이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위산이 역류돼서 발생하는 위식도 역류증이 있습니다. 보통 네. 속쓰림이나 이제 위식도 역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요. 누워 있을 때 특히 이제 위산이 역류가 잘 되기 때문에 누워 있는 자세에서 이제 만성 기침이 계속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기타 이제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이제 만성 기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든지 아니면 폐렴이나 결핵과 같이 어떤 감염성 질환 또는 이제 흡연이나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제 호흡기 질환 또 폐암 등이 있겠죠. 네, 단순히 그냥 기침만 오래 한다라고 해서 그냥 놔둬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 말씀해 주신 이 상기도 기침 증후군, 또 이 기관지 천식, 또 이 위식도 역류까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이 기침이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기침이 가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만성 기침과 폐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저희가 바로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앞서서 여러 가지 이 질환들이 이 만성 기침을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그 질환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만성 기침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상기도 기침 증후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생소한 병이거든요.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제 만성 기침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예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비로 증후군이라고도 네. 알려져 있었고. 보통 이제 코나 이제 코 옆에 부비동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자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코를 이제 한자로 이제 비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옆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네. 코나 이제 부비동에서 이제 흘러내려간 이제 코가래가 목 뒤로 이제 인후부 쪽으로 이제 흘러 넘어가게 되고
여기에 이제 기침을 발생시키는 이제 기침 그 반응 네. 그 센서가 이제 거기에 자극이 돼서 이제 기침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기도 증후군은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비염이라든지 이전에 축농증으로 알려져 있는 뭐 부비동염 네. 또는 이제 그 비인두염이랑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두 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왼쪽을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안에 네. 검은 공간과 흰 공간이 이제 일자로 돼 있죠. 네. 그 일자로 된 아래 하얀 부분이 바로 이제 코 농이 고여 있어서 저희가 흔히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급성 부비동염을 말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동그라미 부분이 이제 반대편이랑 다르게 하얗게 전반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네.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만성적으로 저곳에서 만성염증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코골이가 생성이 됩니다. 저런 가래들이 계속 뒤로 넘어가니까 이제 상기도 기침 증후군을 발생을 하는 건데요. 증상은 이제 후 비루뿐만이 아니라 목 뒤에 어떤 이물감, 자꾸 이렇게 꿀꺽 삼키는 네.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삼키는 느낌이 들게 되겠고, 때에 따라서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코가 막히는 증상도 네. 이제 같이 느끼게 되겠죠. 이제 진찰 시에 환자분들 보고 아 하고 한번 입 벌려보세요 하고 저희가 들여다보면 네. 직접 목 뒤로 이제 코가래가 흘러 넘어가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만성적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인후가 이제 볼록볼록볼록하게 자갈 모양으로 이제 만성 염증이 직접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이 문제죠. 원인은 이제 어떤 감염성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알레르기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뿐만이 아니라 알레르기 검사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선을 찍어봐서 원인이 감염성인가 알레르기성인가 그거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항생제 치료를 할 건지 네. 아니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할 건지 그거를 감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치료를 조금 받게 되면 이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기침의 이 강도나 이런 빈발하게 발생했던 정도가 조금 줄어들게 되나요? 예, 줄어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만성이란 글자가 들어간 거랑 네. 마찬가지로 만성적인 그만큼의 치료 기간을 요하게 되겠죠. 네. 사실 이 평소에 생활할 때 이 코만 조금 막히고 가래만 조금 있어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이런 걸 만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 하실 때도 많은 지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빠르게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만성 기침의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바로 천식이었는데 천식은 저도 많이 들었던 병이에요. 그런데 이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또 이 기침 이형 천식이 또 따로 있다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천식이라고 하면 이제 호흡 곤란을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제 숨이 차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느끼기도 하고 이제 의사가 청진을 해보면 이제 쌕쌕거리는 이제 그 천명음이란 게 들리게 네. 되는데요. 보통 이거 말고도 이제 마른 기침만 하는 이제 기침 이형 천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만성 기침을 하는 한 30% 내외의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물론 이제 담배 연기라든지 어떤 네. 안 좋은 공기 또는 운동이나 찬 공기 같은 것이 유발이 돼서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지만은 네. 천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알레르기 원인에 의해서 어. 똑같이 이 기침이 계속해서 나게 되는데요. 진단 방법도 천식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뭐 폐기능 검사라든지 이제 천식 검사 해갖고 저희가 이제 기도 유발 검사, 기관지 유발 검사를 하게 돼서 천식과 마찬가지로 진단을 하게 되고 치료도 역시 천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어떤 흡입기라든지 네. 뭐 루코트리엔 조절제, 뭐 기관지 확장제 같은 이런 천식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폐기능 검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좀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폐기능 검사는 별로 아프지 않게 좀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검사인가요? 물론이죠. 어떤 뭐 저희가 뭐 피검사, 혈액 검사와 같이 바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후하는 검사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코를 막고 후하고 불어서 저희가 천식을 진단할 때는 기관지 확장제 쓰기 전과 쓰기 후 두 번에 걸쳐서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거기서 기관지 확장 처음 한 폐기능 검사보다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고서 폐기능 검사를 한 게 저희가 증가가 되면은 내쉬는 폐기능 검사가 증가가 되면은 저희가 기도 가역성이 있다고 해서 천식을 진단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침 이형 천식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검사거나 이 무서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천식이 아닌가 의심되시는 분들도 좀 간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만성 기침과 폐렴인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분의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290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 2달 전부터 기침과 가래가 심한데요. 그냥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는 이 가래에 핏덩어리까지 나옵니다. 이 기침이 심해져서 다른 곳까지 아프게 된 걸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네. 예, 피가 난다 그러면 굉장히 환자분들은 네. 공포감이 십사입니다. 맞아요. 예, 피가 보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핏 덩어리 순수하게 핏 덩어리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냐에 따라 이제 저희가 작은 실핏줄이 터졌냐 아니면 큰 네. 핏줄이 터졌냐도 구분을 하고요. 색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아, 식도나 네. 위에서 피가 났는데 저희가 우연찮게 어떤 감기라든지 이런 기침을 하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감염이나 이제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이제 핏 덩어리는 이제 네. 아주 새빨간 선홍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네. 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검붉은색이라고 나오는데 음. 저희가 가장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생기는 거는 주로 이제 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흔합니다. 하지만은 증상이 굉장히 짧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진짜 환자분 말대로 1주나 2주 이상 네. 적어도 이제 악업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피가 나오고 그 피 색깔이 굉장히 새빨갛고 양이 많다면은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어떤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폐렴은 아닌지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흔한 결핵 같은 거는 아닌지 그런 거를 감별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거나 흡연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안 좋은 종양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사실 이제 가래에 피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질환부터 아주 중한 질환까지 여러 병에 걸쳐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빨리 그 가까운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 나왔던 그 핏덩어리의 색깔을 조금 무슨 색이었는지 판단을 해보되 사실 지금 2달 넘게 기침과 가래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빨리 진료를 조금 받고 또 치료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조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제가 불편한 게 아니고요. 저 네. 손자가 12살 먹었거든요. 아, 네. 예, 저 얼마 전에 저 폐렴 때문에 저기 병원에 입원했다가 2주 만에 퇴원했는데요. 네. 그 저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그게 폐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이번 치료 후에 땀을 많이 흘리는 손자분 때문에 걱정이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폐렴이 퇴원을 했다고 한 거를 보면은 폐렴이 좋아져서 퇴원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폐렴 후에 몸에 어떤 아직 그 다른 여러 가지 약제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몸 상태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폐렴 자체가 아직은 저희가 치료 기간이 충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원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정도면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 외래에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다 하고선 저희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서 나아지면은 그래서 퇴원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완치된 상태라고는 볼 수 없고요. 물론 만약에 우리 손자분의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시면은 폐렴 외에 또 다른 감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퇴원하시고 그 담당 선생님 외래에 방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방문을 안 하셨다면은 방문을 하셔서 지금 폐렴이 좋아지고 있는데 수술이는 기간 중에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감염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또 겹쳐서 그런 건지 그거는 확실히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할머니께서 이 손자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단순한 이 폐렴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또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완치가 돼서 이 퇴원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서 현재 낫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예. 치료를 해주신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조금 더 이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땀 흘리는 거요.
네, 땀 흘리는 것도 세균과 이 연관성이 하나의 있는지. 증상이 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연관이 완전히 없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예, 이 폐렴의 원인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요. 이제 소아 12세면은 이제 소아 청소년 쪽에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폐렴도 이제 결핵성 폐렴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이제 땀 같은 게 많이 흘릴 수가 있죠. 네, 이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는 확답은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꼭 손자분을 데리고 병원 한 번 더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조금 이 낯선 질환들 중에서도 이 만성 기침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 호산구성 기관지염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도 좀 이름이 어려워요. 이게 어떤 예. 질환인가요? 예, 호상균성 기침은 이제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기침 이형 천식이랑 굉장히 증상이 흡사하게 기침이 네. 계속 발작이 되는 거고요. 근데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폐 기능 검사를 해보면 기도 과역성이 없고 그리고 기관지 유발 검사를 하면은 음성이 나옵니다. 정상 소견처럼 네. 음성이 나오는데 증상은 이제 기침 이형 천식처럼 계속해서 기침을 하게 되죠. 원인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천식이나 아니면 뭐 기침 이형 천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알레르기 어떤 원인 물질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원인 물질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기관지 쪽에 호상구성 염증을 저희가 증명을 하면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유도 객담이라든지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저희가 객담을 채취를 해서 이제 세포 분액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호상구라는 세포가 3% 이상이면은 호상구성 기관지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네. 치료는 역시 천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라든지 이런 천식 약제를 사용하면은 호전이 된다고 되어 있고 이제 원인 항원을 알면은 이제 천식과 마찬가지로 회피요법을 하면은 또 좋아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시 천식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는 있는 질환이었군요. 네, 방송 보시다가 전화 주신 시청자분 한 분 더 연결해서 말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네. 예, 제가 한 5년 이상 만성 기침으로 지금 네.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대형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요. 네. 알러지 반응 검사도 하고요. 폐기능 검사도 했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예. 네, 그래서 그냥 또 지냈는데 지금 한 2년이 또 좀 더 지났거든요. 검사하고도. 그런데도 계속 기침이 되게 심해요. 어떨 땐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다시 병원을 또 가봐야 하나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으셨는데도 계속해서 기침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면역성이 좀 떨어지면 제가 체력이 떨어지면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혹시 이전에 다른 폐질환을 앓으신 적은 없었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제 저희 프로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또 나오겠지만은 반드시 어떤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만 만성 기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드렸다시피 네. 뭐 위식도 역류증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장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요. 이제 심장 질환 때문에 폐에 물이 차서 그것 때문에도 만성 기침을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질환들이 다양합니다. 만약에 그쪽 5년 전에 검사하신 것들의 어떤 호흡기 질환 쪽으로만 검사를 하셨으면은 아마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위식도 역류증은 없는지 또는 심장 질환은 없는지 그런 검사를 아마 추가로 하게 되실 거고요. 네. 만약에 뭐 그래도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CT라든지 기관지 내시경까지 하게 되고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원인 불명의 만성 기침이란 게 또 있습니다. 네. 아마 후반부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런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말씀하신 걸로 미뤄볼 때 어떤 호흡기 질환 쪽에서만 검사를 하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만성 기침을 일으킬 수 있는 나머지 검사가 아마 남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이제 그때 당시 5년 전에 검사했을 때 정상이라고 해서 나중에 연세가 더 드셨을 때 세월이 흘러서
다른 만성 기침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이 생기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전에 5년 전에 이상이 없었다면은 그 이후에라도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면 그 이후에 5년 전에는 발견 못했던 다른 네.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사실 이 기침이 나면 이 호흡기 문제겠거니 하면서 당연히 폐 쪽을 검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폐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겨도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호흡기 위에 다른 부위도 조금 검진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호흡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조금 다른 원인으로도 이 기침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질환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다시피 네. 보통 이제 호흡기 이외에는 이제 약제 유발성 기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 사용하는 어떤 약제에 의해서도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상의를 하시면은 이게 기침을 일으키는 약이냐 안 일으키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 만성 기침을 잘 일으키는 이제 위식도 역류증이라는 병이 있어서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위산이 역류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속쓰림이나 아니면 트림 같은 신트림 같은 증상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만성 기침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위내시경이라든지 네. 24시간 수소이온 농도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만약에 뭐 이런 진단 기구가 없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식도 역류증에 대한 약을 보통 3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서 경험적으로 투여를 해서 호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보고 진단 및 치료를 겸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마지막으로 이 실시간 문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380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원래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 통증도 심해지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예, 그러신 분들도 있죠. 저희가 이제 실제 외래 진료를 하다가 보면은 기침을 막 이게 움츠리고 막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다가 네. 이제 가슴 쪽에 뭐 흔히 어떤 분들은 이제 늑막염이 그때 생겼다고 기침을 오래 해서 늑막염이 생겼다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늑막염이 생겨서 기침을 더 오래 하고 가슴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기침을 너무 해서 갈비뼈에 금이 가신 분들도 아주 드물게 몇 년에 네. 한 건씩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배가 아프시거나 오히려 기침을 다른 병에 의해서 기침을 하시다가 위식도 역류증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침을 하면서 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복압이 올라가서 또 이제 위산이 역류가 네. 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침을 더 심하게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결국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기침이 조금 오래된다 생각하면 더 질병을 키우지 말고 바로바로 병원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